안녕하세요. 저는 복지 현장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사 이다연입니다. 오늘은 사실 말씀드리기 망설여지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놓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기록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던 순간 말이에요. 휴대폰 요금제를 바꾸고 싶어도 신용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답을 받으셨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자녀 명의로 통신비를 내거나 전세 대출을 포기하고 월세로 살아야 했던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카드 하나 안 나오면 정말 불편해요. 온라인으로 물건도 못 사고 병원비도 현금으로만 내야 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마트에서 할부로 사는 다른 분들 보면 부러워요. 나만 현금으로 계산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면 정말 힘드시죠. 심지어 명절 때 더 힘드시다고 해요. 친척들이 모이면 카드로 계산하는데 나만 현금 내니까 눈치가 보여요. 왜 카드 안 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이런 순간순간이 얼마나 위축되게 만드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과거에 돈을 제때 못 갚은 기록 때문이에요. 그 기록이 컴퓨터에 남아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과거의 실수가 평생 따라다니는 굴레처럼 말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만나뵌 분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작은 어려움 하나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히고 계세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IMF 때도 버텼는데 코로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아예 안 와서 카드값도 못 내고 임대료도 못 내고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더 억울한 건 지금은 생활이 안정됐는데도 과거 기록 때문에 계속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과거 일로 계속 혼나야 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분들 대부분이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하면서 자책하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통계를 보면 85% 이상이 본인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 때문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실직, 가족의 큰 병, 자연재해, 경제위기 같은 것들이요.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그 한 번의 실수가 너무 오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3개월 연체했다가 다 갚았어도 그 기록이 7년 동안 남아있어요. 그 사이에 신용등급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이자는 높게 받고 각종 금융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소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런 기록들을 지워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 말이에요. 무려 43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정말 가난한 분들만 도와주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시민, 우리 같은 평범한 분들까지 포함된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신용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라고만 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 돈을 늦게 낸 기록이 컴퓨터에 남아있으면 은행에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더 속상한 건 이미 다 갚았어도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카드값을 늦게 냈다가 2년 후에 전부 다 갚았어도 그 기록은 컴퓨터에서 5년에서 7년 동안 계속 남아있어요. 갚았는데도 계속 불이익을 받는 거죠. 제가 만난 박홍식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전에 가게가 잘 안 되어서 카드값을 못 갚았어요. 나중에 다 갚았는데 지금도 그 때문에 손자 학용품도 할부로 못 사줘요. 현금으로만 사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을 금융 소외라고 해요. 한번 밀려나면 다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출이 안 돼요. 집 전세금도 못 빌리고 자동차 할부도 안 되고 급할 때 은행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카드 발급도 안 되니까 온라인 쇼핑도 못하고 할인 혜택도 못 받고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도 불편해져요. 휴대폰 개통도 문제예요. 본인 명의로 안 되니까 자녀 명의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녀한테 미안하고 눈치도 보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는 50대가 넘어서 아들한테 휴대폰 좀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험 가입도 어려워져요.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개인 보험은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가 훨씬 비싸져요. 나이 들수록 보험이 더 필요한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나쁜 악순환을 만들어요.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못 빌리니까 비싼 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은행에서는 연 5, 6%인데 사금융은 연 2, 30%예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는 오래된 빚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이에요. 7년, 10년 전 빚인데도 돈 받는 전문 회사에서 계속 전화를 해요. 제가 상담했던 신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카드빚 1,500만 원이 남았어요. 처음엔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했는데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늘어나더래요. 결국 포기하고 지내다가 돈 받는 회사에서 오는 전화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새벽에도 전화가 와요. 번호를 바꿨는데도 어떻게 알고 또 전화해요. 나갈 때도 무서워서 휴대폰을 꺼놓고 다녀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더 마음 아픈 건 가족들까지 연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 직장으로도 전화가 가고 며느리한테까지 연락이 가서 가족들이 다 힘들어해요. 손자, 손녀들 앞에서도 창피하고요. 할머니한테 또 무슨 전화 왔어요? 라는 말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시죠. 심지어 직장에까지 전화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동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상조회비도 못 내고 계모임도 못 나가게 됐어요. 친구들한테 돈 때문에 피해줄까봐 무서워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축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정말 획기적인 발표를 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록을 아예 지워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빚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각각 신용사면과 배드뱅크라고 해요. 신용사면이 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빚은 갚았는데 기록 때문에 힘든 분들을 위한 거예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사이에 5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늦게 낸 적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돼요. 여기서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우와, 큰 돈이네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제가 상담한 분들 보면 평균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만약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돈을 전부 갚으시면 늦게 냈다는 기록이 완전히 사라져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둬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큰 실수예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기록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손해를 보거든요. 실제로 3년 전 카드값 80만 원을 늦게 낸 기록 하나 때문에 지금 2억짜리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80만 원 때문에 2억을 못 빌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는 금액의 크기보다 기록을 더 중요하게 봐요. 이 사람이 한 번 늦게 냈으니까 또 늦게 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정미영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코로나 때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 손님이 안 와서 카드값 200만 원을 6개월 동안 못 갚았어요. 나중에 배달일을 해서 전액 갚았지만 그 기록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등록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엄마가 신용불량자라서 내가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라는 자녀 말에 상담실에서 펑펑 우셨거든요. 배드뱅크는 또 다른 제도인데요.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집이나 땅 같은 담보 없이 빌린 돈이 5천만 원보다 적다면 해당돼요. 배드뱅크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이 돈은 못 받겠다 싶으면 돈 받는 전문 회사에 헐값에 넘겼어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여러분께 계속 무서운 전화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그런 빚들을 사들여서 이제 안 갚아도 됩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배드뱅크가 일반 회사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일반 회사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무리해서라도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배드뱅크는 정부기관이니까 이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정리해서 끝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댓글에 이해됐어요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더 알려주세요 라고도 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씩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인터넷을 쓸 수 있으시면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본인 확인만 하면 내가 언제 얼마를 늦게 냈는지 다 나와요.
1년에 3번까지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은행에 직접 가보세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제 신용정보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직원이 바로 알려드려요.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서 이상하네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갚았는데 왜 기록이 남아있지?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최영수님은 5년 전에 카드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연체료 3만 원이 남아서 계속 나쁜 기록이 쌓이고 있었어요. 3만 원 때문에 5년 동안 손해를 봤다니.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본인은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연체료나 수수료 몇만 원이 남아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요. 2020년 이후에 늦게 낸 기록이 있고 5천만 원보다 적다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2월까지 그 돈을 전부 갚으시면 기록이 사라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족들과 의논해서라도 갚을 만한 금액이라면 꼭 갚으시길 권해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 사라지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 이자를 연 15%로 받고 있다면 기록이 사라진 후에는 연 5, 6%로 받을 수 있어요. 1천만 원 대출 받는다면 1년에 이자만 9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분들이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도 낮아지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금융기관에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년 넘은 오래된 빚이 있으신 분들은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하시면 돼요. 캠코라는 정부기관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줄임말로 정부에서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캠코에서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살펴보고 전부 없애줄지 아니면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없애줄지 결정해줘요. 혼자 사시면 월 120만 원, 두 분이 사시면 월 200만 원 정도 소득 이하면 전액 없애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보다 소득이 좀 있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원금의 10%에서 30%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이명애님은 10년간 1,500만 원 빚 때문에 돈 받는 회사 전화에 시달렸어요. 새벽에도 전화가 와요. 가족들한테까지 연락이 가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시던 분이 이번 제도로 원금의 10%인 150만 원만 내고 나머지 1,350만 원은 모두 없어졌어요. 돈 받는 회사에서 오던 전화도 완전히 멈췄고요. 댓글에 도움됐어요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면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다음에 더 자세히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냐고요? 신용사면은 오는 9월경부터 시작돼요. 배드뱅크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분증은 기본이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월급쟁이시면 급여 명세서, 연금 받으시면 연금 확인서 같은 것들이요. 재산 관련 서류도 필요한데 집이 있으시면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사본, 보험이나 적금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서류가 복잡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시면 사회복지사들이 무료로 도와드려요. 채무 상담 받고 싶다고 하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1577-5515로 전화하셔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용사면은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용사면 받고 싶다고 하시면 담당자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배드뱅크는 캠코에 1588-3570으로 전화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신청할 때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다가 갑자기 신청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이라도 조금씩 갚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갚기 시작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갚고 계시면 심사할 때 훨씬 유리해져요. 이분은 정말 갚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좋게 봐주거든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서민호님은 15년 전 치킨집 사업이 망해서 생긴 2천만 원 빚을 안고 살다가 작년부터 한 달에 20만 원씩 갚기 시작했어요. 이자도 안 줄어들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겠다는 마음이었대요.
그러다가 이런 제도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더니 그동안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원금의 10%인 2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1,800만 원은 모두 없어졌어요. 선생님,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분이 좋아요. 이제 자식들한테 당당할 수 있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댓글에 준비해야겠어요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다연 선생님 정말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드려요. 안 해보면 절대 안 되고 해보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언제 이런 제도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을 때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신청한 분들 중 85% 이상이 좋은 결과를 받으셨어요. 전액 탕감받은 분들도 있고 원금의 일부만 내고 정리한 분들도 있고 기록이 깨끗하게 사라진 분들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15년 일하면서 이런 대규모 채무 해결 제도는 정말 처음 봐요. 예전에도 작은 규모로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일반 시민까지 포함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무조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심사는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그리 까다롭지 않아요. 정부에서도 최대한 많은 분들을 도와주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437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정말 많은 분들을 포함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언제 또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437만 명이라는 인원도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늦으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제도들이 한 번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신용사면을 받고 나서 또 연체하면 다시는 못 받아요. 배드뱅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가족들과도 꼭 상의하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계시면 더더욱 그래요. 부모 신용이 좋아지면 자녀들 대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의논해보세요. 여러분, 빚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자존심의 문제예요.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빚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생기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이번 제도가 여러분 인생에 다시 밝은 빛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도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를 준비할 수 있어요. 주변에 혹시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이웃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꼭 써주세요. 이 영상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또는 주변 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라고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보람이고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